자, 교재 표방. 처음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이제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처음 수업하는 친구들 빨리 적응해보자. 예습 처음인가? 자, 페이지 여러분들의 12페이지를 펴봐. 순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거야, 여러분들. 조금 뭘 배울지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해주면 크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1단원은 경우의 수를 구할 거거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경우의 수 구하는 단원을 배웠었어, 그지?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어 기억날 거야. 순열은 뭐였냐 하면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뽑아갖고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게끔 배열하는 거거든. 그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했었고 1학년 때. 조합은 뭐냐면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배열을 하지 않아. 뽑기만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지금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그냥 선택만 하는 경우의 수는 다를 거라는 건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그지? 그 차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순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배우게 되면 중복순열이라는 걸 또 배우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라는 건 아까 선택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걸 또 배우게 돼. 크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고,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정에서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이 추가가 되는 거야.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 네 가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이 네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때마다 매번 헷갈려. 이게 도대체 순열 문제인지 중복 순열 문제인지, 이게 조합인지 중복 조합인지. 일단 구별이 돼야 되고, 구별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한 공식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 그것만 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극복이 돼. 근데 이제 극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국어를 잘 못해, 이것들이. 문제를 읽고 뭘 묻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국어라는 거는, 국어에서의 국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게 이제 능력치가 길어지려면. 근데 수학은 딱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제발 선생님이 끊어 읽는 부분, 어떻게 끊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문제를 읽을 때 계속 설명을 해줄 거야. 수학적 독해 능력은 금방 우리가 기를 수 있다.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알겠죠? 국어의 독해 능력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수학적 독해 능력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극복할 수 있으니까 제발 많은 문제 좀 풀어보자는 거야.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은 뭐냐면,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MPR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기억나지? P는 뭐냐면 퍼뮤테이션의 첫 글자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MPR이라는 노는 건데, 이 조건이 있어. 조건. 뭐가 있냐면 서로 다른 엔계가 있어야 돼. 반드시 서로 다른 엔계여야 돼. 같은 것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엔계 중에 R계를 선택하여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MPR 순열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빠뜨렸다. 미안해. R계를 선택을 하는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숫자가 1부터 7이 있어요, 여러분. 총 몇 개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7개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7개가 있는 거지. 1부터 7은. 여기까지 가요? 이놈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느냐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중복을 허용하면 뭐냐면 111도 가능한 거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3개를 선택하여 배열할 거야. 그러면 3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질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선택해서 배열하느냐에 따라 그 세 자리 자연수는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는 거야. 그럼 결국 그 문제는 똑같이 지금 쌤이 설명한 문제가 1부터 7까지의 7개의 자연수 중 3개를 선택하여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3개를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배열하라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럼 이거는 뭐냐?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풀어? 처음에 올 수 있는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7가지가 올 수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런데 뭐를 허용하지 않으니?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 10의 자리에 선택지는 몇 가지? 6가지라는 거 중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1의 자리는 그럼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표현을 하면 7P3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7P3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앞에 있는 숫자부터 몇 개를 써라? 3개를 내려가면서 써라 라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지? 그런데 이 MPR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되냐면 M팩을 M 빼기 R 팩으로 나눈 놈이라고 공식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 즉 잘 봐. 팩토리얼이 뭔지는 알고 있죠, 여러분들? M 팩토리얼은 N 곱하기 M 빼기 1 곱하기 M 빼기 2 곱하기 빠빠빠빠 1까지 곱한 거야. 그럼 얘는 7 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눈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면 4 팩토리얼로 나눈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뒤에 4팩이 없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4라는 숫자는 잘 보면 뭐야? 7 빼기 3 팩토리얼과도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으스미 공식을 증명한 게 아니라 보여준 거야, 그냥. 이 MPR이 우리가 그냥 계산할 때는 그냥 N 곱하기 M 빼기 1 곱하기 M 빼기 2 곱하기 빠빠빠빠로 계산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즉 얘를 다시 나열하면 이렇게 돼. N 곱하기 M 빼기 1 곱하기 해서 M 빼기 R 플러스 1이 남게 돼. M 빼기 R 팩토리얼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M 빼기 R보다 하나 많으면 뭐야?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잖아. 그 놈까지를 곱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 이 개수가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R개가 될 거야. 왜냐면 N에서 얘를 빼봐. 뭐가 남아요? R 빼기 1이 남지? 근데 얘도 포함이고 얘도 포함이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우리 부등식에서 1 이상 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몇 개야? 4개거든. 4 빼기 1을 하고 1을 더해야 한다. 더해야 같아지는 것처럼. 요노마에서 요노마를 빼면 M 빼기 1이지만 1을 더해서 R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7P3이라고 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가장 큰 숫자부터 여기에 개수만큼을 내려가면서 곱해주면 돼. 이게 가장 빠른 계산 방법이야. 계산을 할 때 이걸 외워서 푸는 애들이 있어.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계산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우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NPR이라는 건 N부터 R개까지 곱해 내려가면 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알고만 있으면 돼. 실제로 계산할 때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 계산을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순열이라고 하겠다는 거지. 순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또 언급해야 될 게 뭐냐면 복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복습. MP0는 1로 정의를 내려.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한 개도 뽑지 않았어. 그럼 몇 가지야? 딴 가지야. 경우의 수 입장에서. 우리가 5명이 있는데 한 명도 안 뽑았대. 경우의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야. 근데 그 경우의 수와 이 NPR의 기호는 조금 살짝 달라. 알겠지? 실제의 경우 수하고 NPR은 좀 살짝 다른 거야. 그래서 MP0는 1로 그냥 정의를 내려. 얘가 성립하게 하기 위함이야. 봐봐. 제로를 대입해, 아래다가. 아래다가 제로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M팩분 M팩이 되지. 그러니까 이 기호가 이 기호로서 완벽하게 정의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1로서 정의를 내리는 것 뿐이야. 하지만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 다음 MP1은 뭐가 돼? N이겠지. MP2는 뭐가 돼? N 곱하기 N 빼기 1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두 번째. MPN은 뭐가 될까? N명 중에 N명을 선택해서 배열하래. N 팩토리얼을 내는 거야.
정도는 간단히 그래도 알아두자는 얘기지. 출발.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순열이라고 하겠다라고 다 배웠던 거라고. 여기까지의 가지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순열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은 다 알고 있죠? 기억나? 기억이 안 나?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 입장에서 더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 더해야 되는 경우 뭐냐면 주사위 하나와 선생님들 주사위 하나와 동전을 던졌는데 주사위 하나와 동전을 던졌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주사위를 던졌어. 그냥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거나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짝수의 경우 수 몇 가지야? 3가지. 3의 배수 몇 가지지? 2가지가 있어. 그럼 이 경우는 곱해야 될 것 같아? 더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짝수가 나오거나 3의 배수가 나온다고 했으니 더하기가 돼야 돼. 근데 짝수와 3의 배수 겹치는 게 있네. 뭐가 있어? 6이 있지. 그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쓰면 빼야 돼. 빼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합의 법칙은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합집합은 우리 사실상. 자, 5화라는 거는 집합에서 합집합이 되는 거 기억나죠? 5화. 2의 배수가 되거나 거나는 뭐야? 5화를 의미해. 2의 배수가 되거나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되거나 라고 했어. 하는 거를 구하라고 했다면 2의 배수는 A 사건. 사건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B 사건. A 사건이 일어나거나 B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엄밀하게 뭐야? 대충 보면 NA 더하기 NB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하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A 사건도 되고 B 사건도 되는 교사건이라는 게 생겨. 그치? 그래서 그걸 빼줘야 돼. 그래서 중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합의 법칙은 얘를 빼고. 알겠죠? 중복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면 중복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기 때문에 교사건을 빼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어. 고배 법칙은 뭐냐면 이런 거야. 길을 가는데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에서 C라는 점을 거쳐가.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수는 몇 가지야? 3가지야. 3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가지. 근데 우리가 A에서 C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잖아. 그치? 왜? 이 길 하나에 대해서 이 5가지가 다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질 거고, 요 길에 대해서 5가지가 다 달라질 거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이 정도 직관적으로만 구분할 줄 알면 돼. 수학적으로 크게 어려웠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알겠지? 경우의 수들을 더해야 될 때와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될 때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면 직관적으로 보여. 실제로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함이야. 무슨 말인지 가지? 아연 이해갔어요? 오케이. 그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예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좀 살펴볼게요.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서 복습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예제 1번 보세요. 문제 읽어볼게. 5개의 숫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 0, 1, 2, 3, 4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서로 다른 3개의 숫자. 밑줄 그어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 자, 무슨 뜻일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자, 왜냐면 1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중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을 거야. 왜?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를 배우지 않는다는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너희들이 주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뭘 더 배울 거라고 뒤에 가서 중복 순열이라는 걸 또 배우게 돼. 그럼 이제 중복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한 거야. 이 단어의 키포인트가 중복이라. 그러니 우리는 문제를 읽을 때 독해를 할 때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뜻인 건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건지를 구별하는 게 핵심인 거지. 무슨 문제까지? 이제부터 문제를 읽을 때. 자, 서로 다른 3개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다.
이해가지? 처음 개념이니까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야. 세 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가 제일 핵심이냐? 이 문제는 0인 거지. 0이라는 놈을 선택을 했는데 0은 어디에 올 수가 없어? 대개 자리에 올 수가 없어. 그치?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이게 중학교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냥 단순하게 경우의 수 입장에서 중학생들이 푸는 방법으로 풀어볼 거야, 지금부터. 그냥 대개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네 가지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10의 자리 몇 개 올 수 있어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네 가지 알죠? 왜? 여기 쓴 숫자 못 오고 0은 올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 다음 몇 개야? 3개 해서 48가지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죠? 자, 그런데 이거를 순열 조합의 입장에서 조금 깔끔하게 표현해보면 뭐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가? 0을 제외한 0이 있는 경우에 3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 5자리 자연수를 구할 때 0을 제외한 숫자를 적어야겠다. 그럼 나머지 몇 개가 남죠? 4개가 남죠.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서 배열하는 4P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봐봐. 보통의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뭘 보게 되죠? 틀리게 되면 답이 틀려서 내가 푼 거라. 해설지를 보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는 절대로 답지 보지 마세요. 막 학원에서도 답지 뺏어서 답 불러주고 수업 시간에 채점하고 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좀 올라오면 답지를 좋아하죠, 선생님들이. 주고 집에서 채점도 하고 답지를 이용하여 고쳐보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정말 모르는 것들만 질문하자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되지? 답지를 보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1학년 때 내용, 2학년 때 미적이나 수원이나 답지를 보면 웬만큼 이해가 잘 돼. 유독 답지를 봐도 이해를 잘 못하는 과정이 확률과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답지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풀이를 적어놨어. 그러니까 다른 과정들은 풀이 과정들이 어느 정도 일정해. 이 문제를 읽었을 때 풀이 방법이 대부분의 10명이 풀면 10명의 풀이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런데 확률과 통계는 풀이 방법이 너무 다양해. 표현 방법도 너무 다양해.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자기는 이렇게 풀고 싶은데 답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럼 학생들은 이미 생각이 이쪽으로 갔어. 이게 잘 이해가 갈까 안 갈까? 안 가는 거야. 자기 생각은 이미 이쪽으로 와서 이게 푼 게 맞는 것 같아서 답을 풀었는데 계산이 틀린 거야. 그걸 알고 싶은 건데 해설지는 이렇게 풀고 있어.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지. 무슨 차이점인지. 그리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면 잘못 나와. 근데 그 잘못된 걸 못 찾는 거야. 어디가 틀렸는지도 잘 못 찾고. 그래서 답지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과정 중에 하나야. 그래서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둬야 돼. 답지에서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푼 학생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갈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까지가 극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100의 자리에 0을 제외한 4가지가 오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배워가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똑같아. 4P가 뭐야? 4 곱하기 3이니까 48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차이점 이해가죠? 첫 시간이라서 지금 천천히 나가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2번 보겠습니다.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자,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여러분? 이제 쓸 거 없어. 다 배웠던 거고 복습하는 거니까. 지울게요.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확률과 통계는 이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만 이해가 되면 뒤에 넘어가는 확률도 많이 어렵지 않을 거고. 솔직히 이 확률과 통계의 기본의 핵심은 결국 경우의 수 확률이에요. 뒤에 배우게 통계는 처음에 좀 어렵다? 말이 어려워. 뭔 말인지를 학생들이 잘 몰라서 처음 배울 때 어려워하지만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나면 풀이 과정 자체가 외워져. 그리고 기계처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극복이 돼. 그래서 수능에서든 내신에서 많이 틀리지가 않아. 그 정도로 내용이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처음에 단어들이 어렵고 용어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처음 이해할 때 좀 어려운 거지.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극복이 돼. 하지만 이 앞에는 처음에가 만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가 있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어려워. 그게 앞에 있다.
이게 어려워. 확률과 통계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이 처음 도입 부분을 잘 잡아야 확률에 가서도 덜 어렵다. 알겠니? 그래서 경우의 수를 잘 구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이웃하는 수열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이웃하는 수열, 그지? 예를 들어서 A, B, C, D, E 문자 5개가 있어. 이놈을 배열을 해. 그냥. 배열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A, B가 이웃하는 첫 번째 경우 풀어보자. 복습할게. A, B가 이웃하는 모든 경우를 구하는 거야. 얘는 지금 5개를 다 배열할 거야. 이해가지? 이웃하면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하나로 보라고 그랬어. 그치? 한 덩어리로. 그럼 A, B를 한 덩어리로 보면 이거를 한 개로 볼 거고 뭐가 남아? C, D, E가 남는 거야. 그럼 총 몇 개가 남는 거야? 4개가 남는 거야. 4팩토리얼이 될 거고. 하지만 A와 B가 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리 바꿈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지? A, B로 순서로 쓸 수도 있지만 B, A 순서로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리 바꿈이 2가지를 곱해줘, 안 곱해줘? 이렇게 곱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럼 만약 이 경우에서 A, B가 B 이웃하래. A, B가 B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여사건으로 푸는 방법이 있지. A, B가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걸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한다? 서로 여사건의 관계라고 하지. 그런 표현 안 들었어? 들어보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여사건이라는 표현 쓰잖아. 다 배웠던 거야. 그치? 여사건. 여집합은 기억나 그러면? 컴플리먼트. A 집합의 여집합. A 집합이 있는데 바깥에가 뭐야? A의 여집합인 거지. 맞아요? 그럼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반대는 뭐야?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럼 전체 배열하는 게 5팩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A와 B가 이웃하는 거 반대 사건은 뭐야,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거겠지. 그럼 결국 우리는 첫 번째 방법에는 전체 사건 5팩토리얼에서 뭘 빼면 된다? 4팩토리얼 곱하기 2로 푸는 방법이 있겠네. 이게 무슨 사건? 여사건이지. 여사건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거 잡아봐. 여기 보면 두 번째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야. 그럼 당연히 얘는 A, B, C를 한 덩어리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네. 봐야 되는 거야. 남는 게 누가 남아 또 그러면 D와 E가 남을 거고. 그럼 이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니? 3팩토리얼 곱하기 뭘 곱해야 될까? 이 세 놈의 자리 바꿈이 총 몇 가지가 있어, 이거? 3팩까지가 있는 거잖아. A, B, C, A, C, B, B, C, A, B, A, C 맞나? 이렇게 띠띠띠띠. 도형 이해갔니? 그게 요 세 명의 자리 바꿈은 몇 팩? 3팩토리얼. 그 3팩토리얼에 대해서 또 곱해줘야 되는 거지. 요 한 가지에 대해서 3팩까지가 있는 거니까 이 6가지에 대해서 3팩이 다 일어나는 곱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갔니? 자, 그런데 만약에 얘를 여사건으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체의 경우 5팩에서 3팩 곱하기 3팩으로 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도영아? A, B, C 모두가 B 이웃하라는 건 어떤 경우야? 요런 경우야. 한 놈도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여사건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여사건 중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A, B, C가 혼자 떨어져 있어도 A, B, C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에 여사건인 거야. 맞아 안 맞아? 얘와 얘가 여사건의 관계가 아니야.
ABC가 모두 이웃한다와 ABC가 모두 비이웃한다는 서로 여사건 관계가 아니라.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럼 봐봐. 얘는 얘와 얘가 여사건 관계가 맞아. 그럼 얘는 이거로 풀어도 되는데 얘는 이거로 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 비이웃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여사건으로 푸는 풀이는 바람직한 풀일까 아닐까?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알겠지? 결론을 얘기하면. 그럼 선생님 비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풀어요? 자, 그걸 이제 설명할 거야. 이거 지워도 되죠?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볼게, 선생님이. 니은으로. 뭐가 핵심이냐면 모두 비이웃하는 경우를 풀 때는 비이웃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이것만 기억해. 비이웃해야 하는 것들을 먼저 배열할 거야. 그럼 누구를 배열을 해야 돼? ABC를 배열할 거야. 이 배열 가지고 몇 가지야? 3패까지야. 그지? 근데 얘네들이 비이웃해야 되니까 그 비이웃해야 되는 놈들 사이에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 문자가 들어가야 돼. 맞아 안 맞아? 요 두 개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D가 들어가는 거잖아. 두 개의 자리에 두 명을 배열하는 게 뭐야? 2P2가 되는 거지. 그치? 요거 납득 가니? 답은 3패 곱하기 얼마? 2패. 해서 얼마? 12가지가 돼. 아직까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가 있어. A, B, C가 모두 B, E,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D, E, F, G를 배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맞아, 안 맞아? A, B, C를 배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A, B, C를 배열했어. 지금 잘못했다, 얘들아. D가 여기 갈 수도 있잖아. 그게 여기 안 나오는 거지. 지금 잘못 설명했어. 비이웃하는 걸 나중 배열이야. 잠깐만. 스탑. 비이웃하는 걸 나중 배열이야. 지금 착각했어. 미안해요. 비이웃하는 걸 나중에 배워요. 선생님이 틀린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헷갈려서 순간적으로 조심해야 돼. 비이웃하는 걸 나중 배열하는 건데 그럼 뭘 배열해야 돼 여기는? D를 먼저 배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놓고 A, B, C를 배열해야 돼. D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2패까지고 A, B, C가 요놈 자리에 3개의 자리 중에 3개를 골라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3패 곱하기 2패 이렇게 풀리는 거야. 자, 요거를 풀면 이제 확연하게 머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이 될 텐데 A, B, C가 모두 비이웃하는 거잖아. 그럼 누구를? D, F, G를 먼저 배열을 해. 미안해, 쌤이 헷갈렸어요. 그럼 D, F, G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팩이에요, 여러분? 4패까지. 여기까지 이해가지? 사이사이 공간들이 생겨 안 생겨? 생길 거야. 저 사이사이 공간에 누가 들어가요? ABC가 이제 들어가면 ABC 사이에 반드시 문자들이 존재를 해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자, 몇 개의 자리가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5자리 중에 몇 개의 자리를 골라서 3개의 자리를 골라서 ABC에게 이 자리의 번호를 배열해 주면 되는 거야. 이게 5P3인 거 이해가 가니 여러분? 납득 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 4패 곱하기 5P3이 됩니다. 이웃하는 순열, 비이웃하는 순열. 우리는 중요한 건 이제 여사건으로 풀지 않겠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어도 돼, 안 돼? 되는 건데 여사건으로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비이웃하는 걸 나중에 배열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헷갈리면 이제 이런 문제 풀다 보면 ABC를 먼저 배워놓고 나면 DFG를 채우는 게 이상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런 문제 또 하나 더 풀어볼게요. 2번 여러분 책 봐봐. 여러분 책 2번을 이제 풀기 위해서 쫙 장황하게 설명한 건데 문제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남자 몇 명이 있대? 네. 여자 몇 명이 있대? 세상. 여자 3명이 있대. 자, 그런데 어떻게 배열한대? 이유부터 사전. 여학생이 비유타계라고 돼 있어? 그럼 뭘 먼저 배열해야 돼? 남학생을 먼저 배열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남학생을 A, B, C, D라고 놓을 거고 여학생을 X, Y, G라고 놓을까 여러분? 그럼 A, B, C, D를 먼저 배열해봐 이렇게. 그럼 사이사이 공간들이 생겨 안 생겨? 생길 거야. 그러면 결국의 답은 남학생들을 배열하는 몇 가지 방법의 4패까지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서 여학생들이 배열될 3가지를 고르면 된다라고 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가셨어요? 정리 좀 해봐. 정리한 사람은 유제 1-2와 1-3을 빨리 풀어보자. 천천히 나갈게. 정리합니다. 일 1-2와 1-3을 풀라고 했어. 숫자 바꾸는 집에서 풀어도 돼. 숫자 바꾸기는 숙제로 항상 내주겠습니다. 예제 풀어주고 나면 숫자 바꾸기는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래서 유제 2번이나 3번들 중에 조금 풀어보고 갈까요?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그러고 나면 밑에 답이 있으니까 답 맞는지 확인도 해보시고요.